시험의 층에서 포지션이 배정됐을 때 낚시꾼에서 베스트 시드를 받은 건 안악이 유리했고요. 등대지기에서는 쿤과 라엘이 베스트 시드를 받았습니다. 창지기에서 베스트 시드를 받은 사람은 없었고요. 파도잡이에서는 유라시아 가문의 지파였던 폰세칼 가문의 라울에도 베스트 시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비수가 탐색꾼에서 하츠를 꺾고 베스트 시드를 받았다는 건 시비수의 실력도 꽤 괜찮다고 볼 수 있었죠. 이후 술래잡기에서 시비수는 최종 시험을 치르기도 전에 이미 합격 안정권에 들어가 있었고요. 시비수가 열심히 시험을 치렀던 이유는 동료인 안악이 시험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안악은 괜히 엔도르시와 싸웠다가 둘 다 시험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했었죠. 시비수가 탑을 오르고 있는 이유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부터가 시비수는 친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의 층 에피소드가 끝난 뒤 쿤은 라엘의 다리가 정상이라는 말을 듣고 라엘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눈치챘는데요. 여기서 쿤은 시비수한테 자신이 라엘과 따로 팀을 만들 테니 시비수한테는 계속 이 팀을 이끌고 탑을 올라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시비수의 능력은 천하의 쿤한테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유한성의 시험에서 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의심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는데요. 시비수는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내며 유한성한테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시험을 치르기 전에 쿤이 시험의 층 동기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연기를 했을 때도 시비수는 눈치채면서 쿤과 지능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시비수도 밤이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밤이 지키려고 했던 팀을 이끌게 된 시비수의 결의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리더가 된 시비수는 아르키메데스에서 퍼그를 사냥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이때 시비수는 쿤이 알렌의 손에서 퍼그한테 당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열받아 있는 상황이었죠. 누구보다도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는 시비수의 성격상 시합에서 안전하게 승리하는 것보다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시비수가 퍼그의 숙소로 쳐들어갔을 때 옵저버를 사용해서 베스파를 지원해줬고요. 유토를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면서 예전보다 전투원으로서의 능력도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밤과의 대결에서도 작전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시비수는 베리드의 능력을 활용해서 밤의 신수를 봉인시켰고요. 이후 강한 힘을 가진 아미고를 활용해서 밤을 쉴 새 없이 몰아붙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빠른 스피드를 가진 베스파를 활용해서 도구로 마무리하는 게 시비수의 작전이었죠. 물론 유토가 끼어드는 바람에 작전이 살짝 틀어졌지만 밤이 위협을 느껴서 가시를 사용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가시를 사용한 밤은 아미고를 한 방에 때려 눕혔고요. 베스파도 한 방에 제압하면서 시비수 팀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때 시비수가 굴욕을 당하면서 퇴학했으니 시비수의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공방전이 끝난 뒤 화련의 말에 따르면 밤은 2급 선별전 팀 한 개를 혼자서 괴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비수 팀이 밤한테 패배한 건 순전히 가시와 밤의 힘 때문이었지 밤을 함정에 빠뜨리면서 몰아붙였으니 작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시비수와 쿤의 차이가 있다면 시비수는 좀 더 인간미 넘치고 감정적이지만 쿤은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입니다. 배틀 엑스 갬블에서 시비수는 안악과 쿤난과의 대결에서 올인할 때 안악이 자기 동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악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쿤은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쿤난이 안악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석하며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쿤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똑한 건 맞지만 동료를 대하는 태도나 성향 같은 건 살짝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기 장단점이 있으니 어떤 게 꼭 좋다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파라클의 갭으로 무승부로 끝났으니 쿤과 시비수의 지능 대결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는데요. 이후 쿤과 시비수는 안악과 쿤난과의 승부에 파라클이 개입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비수 팀은 4강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고요. 이후 쿤의 부탁으로 시합에서 포기했으니 공방전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비수가 쿤의 말 한마디에 시합을 포기했던 걸 보면 확실히 시비수한테 동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고 볼 수 있었죠.
공방전에서 우승은 라쿤밤이 차지하면서 12수팀이 살짝 조연으로 밀린 감이 있었는데요. 12수팀의 활약이 없었다면 라쿤밤은 공방전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후 12수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넬몬트 정거장에서 다시 등장했는데요. 이때 12수는 앤드루시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꼭꼭 숨어있는 카이저를 불러내기 위해서 밤의 흑역사를 이용하는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밤이 넬몬트 정거장에 있는 게 들키면 퍼그의 온건파뿐만 아니라 강경파까지 정거장에 불러들일 수 있었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공방전처럼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수는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팀 전체를 빠뜨리는 최악의 결정을 했던 거죠. 12수 자신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팀의 리더라는 책임감에 못 이겨서 앤드루시를 구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 12수가 멍청했다고 보긴 어렵고요. 다소 어리숙한 면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후 12수는 쿤도 알아내지 못했던 회랑으로 가는 길에 이미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쿤 못지않게 지능캐라는 걸 뽐냈고요. 밤과 쿤한테 회랑으로 가는 길을 뚫어주면서 친구들을 믿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12수의 활약으로 밤은 무사히 회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카이저를 꺾으면서 또다시 12수는 명품 조연으로 활약했죠. 그러고 나서 죽음의 층에는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넬몬트 정거장에서 라쿤밤과 작별합니다.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다가 지옥열차 종착점인 마지막 정거장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12수는 등장하자마자 밤을 구해준 뒤 부유선을 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하진성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밤을 꽉 껴안아주며 친구의 아픔을 진심으로 달래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후 12수는 쿤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쿤을 깨우는데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역시 정이 많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치가 12수에 비하면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하치는 굉장히 고지식하고 멍청해서 지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12수는 자존심을 굽히고 데비한테 부탁해서 망치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때 말랑족의 아이를 이용해서 현명하게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때도 거짓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했다는 한계도 존재했지만요. 아무튼 12수의 활약으로 무사히 쿤을 깨우는 데 성공하면서 12수는 여전히 똑똑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쿤과 함께 탑을 올라갈 것 같습니다. 12수는 밤과 쿤과 굉장히 친하니까 이들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